공일 포물선 20페이지 위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가 작네? 잠시만요. 예. 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봤을 때 우선, 와, 이거는 개념이다. 문제서 노골적으로 이 개념을 사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네? 라고 보여지는 개념들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우선 얘기를 해주세요. 무슨 개념이 보입니까? 자취. 예, 자취. 예. 자취라는 개념이 보여요. 또 매점. 외접이라는 개념이 보입니다. 또 X축에 예, X축에 접한다 라는 요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예. 우리는 요 세 가지 개념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원의 외접하는 원이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 두 원의 위치관계 개념 빠르게 옛날에 배웠던 거 복습해 보도록 하자. 자, 두 원의 위치관계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들은 이렇게 배웠을 거야. 얼굴이 큰 남자애가 있고 얼굴이 작은 여자애가 한 명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서로 처음엔 잘 몰랐지.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너와 마주치게 된 거야. 부딪히게 된 거지. 그러면서 너가 자꾸만 내 마음속에 들어와 이러다가 어느 순간 너가 내 마음속에 완전 들어왔어. 그러다가 점점점 이 작은 원이 중심 쪽으로 이동하다가 맨 마지막이 예, 원의 중심에 여자가 딱 들어서면서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시킨 대로 해. 이러면서 이제 남자를 조종한다. 뭐 이런 연애사로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었죠. 빠르게 복습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그림, 기준이 되는 그림은 3개가 있습니다. 외접, 내접, 중심일치. 여기에서만 등식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필요한 개념은 뭐예요? D는 R 플러스 R 다시라는 개념입니다. 원의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거리 D는 R 플러스 R 다시다. 자, 내접에서는 어떤 개념이 만들어집니까? D는 R 마이너스 R 다시인데 누가 긴 거고 누가 짧은 건지 모르니까 절대값 붙여줘야 되죠? 자, 요 중심일체에서는 뭐가 나오니까 D는 0 되겠습니까? 자, 그럼 요 녀석을 기준으로 이제 부등식이 나오게 되죠? 요 사이에 있는 것부터 해볼까? D는 절대값 R-R-보다는 크고 R 플러스 R-보다는 작다. 요 사이에 있는 거니까 D는 0보다는 크고 절대값 R-R-보다는 작다. 얘 바깥쪽에 있으니까 D는 R 플러스 R-보다 크다 라고 했지. 그런데 여기서 유독 많이 나오는 건 뭡니까? 내접과 외접이 제일 많이 나오고 우리는 우선 이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외접 D는 R 플러스 R 다시야 라는 개념을 하나 이용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이는 개념은 X축에 접한다 라는 표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X축에 접한다를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선생님 수업을 들은 사람들한테는 X축에 접한다 뭐뭐뭐 Y축에 접한다 뭐뭐뭐 이렇게 가르쳤어. 뭐뭐뭐 자리에 들어가는 건 뭐다? 절대값.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이런 거 본 적 없어? 반지름. 반지름. 자,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라는 건요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자, 원이라는 녀석은 중요한 게 딱 2개밖에 없어. 뭐?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원이거든. 근데 그 중요한 정보 중에서 X축에 접한다 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반지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자, 대답이 비리비리했기 때문에 이것도 개념 정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X축에 접한다 라는 말이 원에서 등장하면요 우린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중심의 X와 반대되는 좌표 Y 좌표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지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반대로 Y축에 접한다 이런 말이 나왔어. 그럼 우리는 얘는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한번 해석했으니까 잘 할 수 있겠지? 뭐야? 시작! 중심의 X좌표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지름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X축에 접한다. 와우!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원의 중심 P의 자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P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어 없어? 아직까지 없어. 그냥 P는 어떤 점이야.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P가 어떤 점인지 모를 때 A, B를 쓰는데 AC. 하필이면 문제 A와 B라는 문자가 이미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럼 쓰면 안 되겠지? 그래서 A, B 외에 다른 문자 쓰겠습니다. M하고 N이라는 매개 변수를 이용해 볼 거예요. 그러면 뭐야? 출발하는 문자는 항상 스몰 x로, 도착되는 문자는 항상 스몰 y로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m이라는 문자가 들어간 자리에는 x를, n이라는 문자가 들어간 자리에는 y를 넣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이제 2단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가 몇 개가 나오고 있으니까 2개가 나오고 있지. m과 n. 매개 변수가 2개면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은 몇 개가 필요하다? 1개가 필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그 매개 변수 사이에 관계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 문제 속에 매개 변수 사이에 관계식이 뭐가 있지? 라고 이제 딱 봤더니 지금 이 상황이 뭔가 식으로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또 원에 대한 이론 또 하나 정리하도록 하자. 원이 나왔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원의 일반형이 주어졌을 때 중요한 건 원의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라고 했죠? 자, 원의 중심 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부호를 바꾼 절반, 부호를 바꾼 절반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반지름을 구하고 싶습니다. 반지름 구하는 공식 시작. 2분의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 4분의로 시작되는 건 뭐야? 아래 제곱이지. 왜? 보통 원에서는 여기에 아래 제곱이 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4분의로 시작되는 것도 가르쳤었어요. 어쨌든 반지름은 2분의로 시작되는 요 녀석입니다. 맞나요? 예, 요것도 좀 원에서 잘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이야. 그럼 이제 이 이론에 의해서 저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원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은 중심이 몇 콤마 몇이에요? 부를 바꾼 절반 0,2 되겠죠. 자, 선생님 반지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루트 a는 없고요. b의 제곱 16 마이너스 4, 3, 12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얘 루트 4, 2네. 반지름 몇 되겠습니까? 1이 되고 있어요. 자, 얘는 어떤 상황인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 그림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어떤 원이 있었어? 확정된 원입니다. 중심이 0,2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이렇게 생긴 원이 하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원 P가 있어. 원 P가 있는데 얘는 어떤 원이냐면 X축에 접하면서 얘에 외접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생긴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긴 원들이 되겠지. 요 중심을 모아 연결을 했더니 얘가 뭐가 된다? 포물선이 된다라는 바로 요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바로 요 원의 중심을 뭐라고 잡아놓은 상태야? M'이라고 잡아놓은 상태지? 그러면 이제 2단계의 식을 우리는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게 보이는 이 원이라는 것은 원일 있지? 요 두 번째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긴 원이에요? x-m의 제곱 플러스 y-n의 제곱인데 x축의 접함으로 중심의 y좌표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지름이다. 그런데 솔직히 n은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양수지. 맞습니까? x축에 있으므로. 그러므로 절대값 사실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그러므로 게임은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등식이 하나 있지. d는 r 플러스 r 다시. 나는 이 녀석을 매개 변수 사이에 관계식으로 만들 거예요. 자, D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보이는 0,2라는 중심, 요게다 얘 적고 갈까요? 예, 0,2라는 중심과 m,n이라는 중심 사이의 거리지.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어떻게 씁니까?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m-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제 반지름 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이야. 하나는 반지름이 1이고 하나는 반지름이 몇 칩니까? n이에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이 나온다. 드디어 매개변수 사이의 관계식 하나 나왔으니까 이 관계식 예쁘게 정리하고 맨 마지막에 m자리에 x, n자리에 y 넣으면 정답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자, 우선 나 루트 엄청 싫어하는데 양변 뭐합니까? 제곱합니다. 그래서 m의 제곱 플러스 n의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는 1 플러스 2m 플러스 n의 제곱이므로 n의 제곱 사라지네요. 결국 이 식은요. m의 제곱은 6n 마이너스 3이라는 이와 같은 식이 됐습니다. 자, 얘는요. x의 제곱은 6y-3이 됐는데 얘가 포물선이래요. 초점 구하래요. 그러면 어떤 걸로 바꿔야 돼? x의 제곱은 6으로 묶으셔야겠죠? y 마이너스 몇 되겠다? 2분의 1 되겠습니다. 자, 이제 초점의 좌표 구할 수 있겠네. 중요한 문자는 누구야? y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초점을 쓸 겁니다. 우선 x는요. 뭐 평행이동한 것도 없으니까 그냥 0이네. 자, 이제 초점 구하기 위해서 얘를 몇으로 나눈다? 4로 나누면 몇입니까? 2분의 3 나왔어요. 그런데 y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이동하고 있어?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하고 있죠? 플러스 2분의 1 되겠네요. 결국 초점의 좌표는 0,2가 되겠다요. 자, 그런데 a-b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므로 답은 몇이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말이 솔직히 포물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포물선은 껌이지. 개념의 핵심의 전부가 사실은 거의 원에 치중돼 있어요. 맞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자, 두 번째 문제는 엄청 쉬운 문제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는 척척 풀어야 돼요. 예, 풀어보십시오. 쉽다는 건 자치문제 풀이법의 90% 이상은 그림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95% 이상은 자치문제 풀이법 1, 2, 3단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창현군 그림 그리시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쉽다는 건 아주 유치하게 자치문제 풀이법 1, 2단계에 의해서 풀어지는 문제라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푸는 건 3단계까지도 안 가요. 범위 없어요. 거의 90% 이상이 2단계에서 끝납니다. 답은 네. 늦게 온 사람들 숙제 낼 거 있으면 숙제 주세요, 선생님. 저 됐어요. 네. 3번이요. 예, 답은 3번. 15초 뒤에 마무리 지을게요. 마무리 지으세요. 이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예요. 자치문제 기본 개념 풀이를 알고 있다면 정말 쉬운데 아직 모른다는 건 자치가 많이 취약하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요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점 Q의 자취예요. 1단계. 그래, 나는 점 Q를 표현해 볼 거야.
그런데 Q가 OP의 중점이래요. 자, 3분 5는 0,0이지. 근데 문제는 P가 있어야지 중점을 표현하는데 P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P가 뭔지 모르겠네. 단지 위를 움직이는 점일 뿐이지. 몰라. A, B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Q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중점이니까 2분의 A, 2분의 B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요런 문제 유형 때문에 1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1단계는 대부분 생략해도 되지만 이런 문제에선 1단계를 틀을 못 잡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출발하는 문자는 항상 small x로, 도착되는 문자는 항상 small y로. 그러므로 내가 매개변수 a를 죽이면 a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되겠다? 2x. b를 죽여버리면 b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되겠다? 2y. 1단계 끝. 자, 2단계 들어갑니다. 1단계를 보니까 매개변수가 뭐하고 뭐가 보여? a와 b. 두 개가 보이네요. 매개변수가 두 개가 보이면 매개변수 사이의 관계식은 몇 개가 필요하다? 한 개가 필요하다. 오우씨, 매개변수 AB로 이루어진 관계식 하나가 필요한데 문제 속에 어디에 있을까? x의 제곱은 12y를 위를 움직이는 점 P라고 나와 있네요. 즉, x 자리에 a를 대입하고 y 자리에 b를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죠. 우리는 이것을 매개변수 AB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게임 끝났습니다. 끝났네. a 자리에다 2x 집어넣을 거야. 4x의 제곱. b 자리에 2y 집어넣을 거야. 24y. 결국 x의 제곱은 몇 나오겠습니까? 4, 6에 24. x의 제곱은 6y라고 엄청 손쉽게 답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유형 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자, 이로써 포물선 마치고 두 번째 도형인 타원 들어가도록 할게요.